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수요일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용석입니다. 우리 시장 요즘 글로벌 증시와 발을 맞추진 않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지만 우리 시장은 양시장 현재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주목할 만한데요.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네요. 코스피 지수 현재 0.24% 상승한 3,134포인트, 코스닥은 0.46% 상승한 97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적 시즌입니다. 삼성전자는 시장 기대치를 넘어선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주가는 소폭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LG전자도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보궐선거, 코로나 600명대 재진입과 관련된 이슈도 있으니까요.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서울경제TV의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식잔소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참여도 가능하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라이브 방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하실 전문위원님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위원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피가 오늘 한때 3,140선을 돌파를 했었는데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여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고요. 네. LG전자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기분 나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당분간 좀 더 이렇게 횡보를 해주는 뭐 그런 모습이 좀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다른 종목군들 계속 좀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오늘이 이제 거의 막바지인 것 같아요. 순환매는. 오늘 증권주들 상당히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도 반등이 좀 나오면서 순환매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일 옵션 만기일이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수는 조금 눌러줄 수도 있어 보여요. 지수는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뭐 그냥 지금 구간에서 이게 조정을 받을 거니까 그냥 매도하고 뭐 이렇게 나와야지 뭐 이런 생각보다는 좀 더 시장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으니까 여전히 좀 외국인 쪽은 매수를 해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11월 달, 한 달 내내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줬어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줬고 지금도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별로 이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따라 들어가느냐 아니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느냐 뭐 그 차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향에 맞게 입맛에 맞게 딱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순환매는 막바지인 것 같다.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지수가 더 늘릴 수도 있다. 또 가져가는 전략 그리고 따라 들어가는 뭐 그런 순환 여러 가지 좀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주연 의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코스닥에서는 기관도 뭐 소폭이지만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시장 흐름 오늘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고요. 아침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고점 저항 라인인 뭐 3,142포인트, 3,150포인트 이제 저항 구간까지 테스트하러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실적 시즌이 오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확실하게 이쪽 섹터는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예상되는 섹터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해보시라고 아침에 이제 증권 섹터 말씀드렸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좀 급등이 다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동학개미 참여 이후부터는 증권 섹터들 굉장히 실적 대비해서 이제 저평가됐던 부분들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하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순환매 계속 돌면서 시장 5일선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제 생각에는 뭐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5일선 이탈한다면 단기적인 조정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요. 조정 나올 때는 매수 관점으로 좋은 종목들 저점에서 매수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기 위한 전략을 지금 미리 좀 짜두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5일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다. 종가 기준으로 5일선 이탈했을 때는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요. 조정 나올 때는 매수 관점, 그런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문자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출판사 유니캠 벽산 들어와 있는데요. 문자 상담은 이주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문자로 문의 주신 종목이 삼성출판사인데요. 삼성출판사는 이제 굉장히 좀 효자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올라온 종목이기도 한데, 자회사인 스마트 스터디를, 지분을 한 19%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이 스마트 스터디, 그러니까 이제 아기상어 캐릭터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관련주로 이렇게 좀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번에 이제 나스닥 상장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저점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도노리포트에서는 이제 굉장히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았다 보니까, 손절이 나갔는데요. 보유하신 분도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내셨더라고요. 지금 사실 여기서, 추세 전환이 좀 일어나는가 싶어서 이제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을 해볼까 했는데, 사실 좀 많이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 좀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좀 접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문의 주신 분 같은 경우는 28,000원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조금 올라온 가격이네요. 그러니까 돌파하는 가격대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분께서는 제 생각에 뭐 지금 좀 여유를 두고 보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한 45,000원 입절가 잡고 이 구간 이탈 없다 하면 뭐 추세 상승 추세 유지해주는 선에서 갈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추세상 하나 그었는데 요 선 이탈하면 입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중 한 10% 정도 되시는데 추세선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정리해 드리겠고요. 자, 유니캠인데 다음 종목 유니캠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고 실적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피업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가죽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가공해서 이제 이제 판매를 하는 부분인데요. 자동차 부품 쪽으로 또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온 편이고요. 피업 쪽에서는 아무래도, 핸드백 쪽에 이렇게 납품 많이 하는데, 판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좀 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분기에도 괜찮은 실적 흐름을 보여준다고 하면 이 피업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지나고 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2019년도에 실적을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관점이라면 지금 현재 주가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뭐 문의하신 분 매수가 오늘 지금 뭐 거의 종가랑 비슷한 상황인데요. 짧게 이분께는 손절가 제시해 드릴게요. 자, 역시나 추세 흐름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박스권 저항권 상단을 돌파 못할 경우에는 하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구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고요. 1,500원 손절가 제시해 드릴게요. 1,500원 이탈 없으면 이대로 한번 보유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위로 목표가는 조금 크게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20% 정도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1,900원 정도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벽산입니다. 벽산.
자, 어저께 아침에 제가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로 건설주들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이제 좀 소형주들, 중소형 건설주들 위주로 보시면 좀 단기적으로 좀 빠른 시세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가에 매수하셨으면 아마 좀 시세를 보셨을 텐데, 지금 조정이 나온 부분이 추세대 상단에서의 이런 저항 자리였기 때문에 조정을 한 차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저께 이제 내린 하락한 모습을 보니까 제 생각에는 뭐 추세를 이탈시키지 않는다 하면 이 상태로 건설주들도 순환매 계속 돌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벽산 같은 경우는 3,250원이 지난 2019년도 고점 부분인데요. 이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까지는 그냥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택하셔도 좋을 것 같고, 현재 비중이 25%시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일단 뭐 손실을 방어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손절가 수익권 위에서의 짧게 2,820원 정도 잡으시고요. 이 가격대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제가 말씀드린 3,250원 돌파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보유 관점으로 좀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출판사 우선 수익 축하드립니다. 목표가는 또 45,000원 잡아주셨고요.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입절을 하자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유니캠 짧게 손절가 1,500원 이탈 없으면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900원 잡아주셨고요. 벽산 건설주 순환매가 좀 돌면서 상승도 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손절가는 2,820원, 또 이탈하지 않는다면 3,200원대까지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597번님 전화 주셨고요. 에이스테크 매수가는 32,500원, 비중은 30%. 네, 현재 39%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4597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에이스테크 문의 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니, 자꾸 조금 올라가다 자꾸 내려가고 지금 손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에이스테크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손실이 좀 많이 제법 되세요. 이게 작년 9월 9일 날 매수했어요. 9월 9일 날이요. 네네. 9월 8일인 것 같네요. 9월 8일. 9월 9일인가 9월 8일 그쯤 했어요. 9월 8일 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네. 네. 근데 최고점에서 매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한창 5G가 많이 움직일 때라 좋다 해서 했는데 그때는 그 높은 것도 모르고 좋다 하니까 산 건데 지금 이제 와서는 후회가 많이 되죠. 주식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고요, 어머니. 네. 저 때가 거의 뭐 시작할 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 네. 5G가 시세가 한번 크게 나왔어요. 그죠? 네. 2019년도 때 나오고 20년도 때 나오고 했는데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시세 흐름들이 크게 나왔는데 5G 쪽에 있어서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컸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네. 이 우리나라가 5G 장비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쪽, 뭐 인도 쪽 이런 쪽 통신 장비 쪽에 있어서 수출이 늘어날 거다. 뭐 이렇게 되면 실적이 좀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한참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어제랜다.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다 이제 좀 뒤로 밀렸죠. 수출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막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실적이 예상했던 그 실적보다도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투를 치고서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이게 다른 업종군들 대비해서 5G 쪽이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제법 뭐 싸다라고 생각은 들지가 않아요, 어머니. 네. 실적은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밸류적으로만 따져봐도 그렇게 뭐
아, 이 종목이 정말 싸구나. 여전히 뭐 매력적이구나. 뭐 그래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어머니. 지금 이거 손절하세요. 그러면 손절 못 하시잖아요. 그죠? 손절 그 이제 올라갈 그게 없으면 손절도 해야 되겠지만 안 그러면 저는 한 1년 정도라도 가지고 갈 수는 있어요. 1년 더 걸릴 수도 있어 보여요, 어머니. 네. 자, 그러면 일단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손절을 할까요? 일단은 보자고요. 네. 5G 쪽은 전반적으로 다 이제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죠? 네. 5G가 어찌됐든 간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산업이에요. 그러면 지금에서는 이게 5G가 되게 상당히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에 어머니가 이제 매수하실 때 뭐 5G가 좋다, 뭐 한다 막 얘기가 뉴스가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이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한 흐름들 뉴스나 기사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주가는 사실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네.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급락이 나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 기간 조정으로 매물 소화를 쭉 거쳐야 돼요. 지금 거래량 자체가 없죠. 네. 거래량 자체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소외를 좀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기업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떠한 또 뉴스가 나오고 5G 뭐 투자를 더 하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나 삼성 쪽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통신장비 쪽에서 수주를 했다거나 뭐 혹은 미국 쪽에 있어서 설비 투자를 늘린다거나 인프라 투자하잖아요. 미국 쪽도. 그죠? 네.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면서 실적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손절 타이밍은 늦었어요, 어머니. 손절 네. 타이밍은 늦었기 때문에 좀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26,000원, 27,000원 이 언저리 때까지는 반등은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네. 다시 한번 전화 좀 주세요, 어머니. 네, 네, 감사합니다. 성원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에이스테크 5G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주가가 싸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절은 늦었다 말씀해 주시고요.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27,000원 정도 오면 다시 전화 드리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776번님 전화 주셨고요. 더 좋은 비주원, 매수가는 11만 5천 원, 비중은 30%. 네, 현재 23%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6776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더전 비주원 좀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속이 좀 상하실 것 네네. 같은데.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거 계속 내리는데 이거를 네. 그냥 갖고 있을지 아니면 손절 보고 또 매매를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자, 더전 비주원 바로 이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올해에 매수하셨어요, 어머니? 네. 3월 달에? 아니요, 1월 달에요. 1월 달에요? 네. 단기적으로 좀 보신 거잖아요, 이거. 한 2년 정도는 가져갈 수 있어요. 1년 정도? 1년 정도를 보실 생각으로 매수를 하셨어요, 어머니? 네. 근데 30%를 한 번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 중장기로 투자를 하는데 한꺼번에 30%를 매수했다. 그 이렇게 빠지면 대응을 못 하시잖아요. 네, 정권회사에서 추천해줘. 어머니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요? 네. 아, 이게 참 오늘은 이렇게 손실 보신 분들이 많으시네. 이거 꺾였어요, 어머니. 네. 이거 좀 더 빠질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팔까요? 지금이라도 팔기 전에 대응을 하셨어야죠. 이게 아무리 보더라도 중장기 투자라고 한다면 월봉 차트를 보고 혹은 주봉 차트를 보고 한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 지지 라인대가 깨졌다라고 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거나 하시거나 아니면 비중을
이게 10%만 매수를 했다라면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뭐 그럴 계획을 잡는데 그 네. 부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6,000원대부터 몇 년 동안에 이게 상승을 해온 거란 말이에요. 2015년도, 14년도부터 시작해서 이게 계속 상승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이게 몇 년이에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올랐어요. 7년. 7년 동안 올랐으니까 적어도 1년 반, 2년은 조정받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머니. 네.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좋은 그런 상황들인데 꾸준하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좀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네. 지금 구간에서의 손절 타이밍은 늦었어요, 어머니. 네. 이거 손절 타이밍 늦었고 어차피 올해 1월 달에 매수를 하시면 1년 정도를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반등 타이밍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거 조정을 좀 받게 되면 저는 8만 원 정도 때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추가 매수를 하시라는 것도 사실 추가 매수하세요라는 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크게 상승을 했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에 상승을 해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서 비중을 한꺼번에 30%를 매수를 해버리셨으니까 만약에 뭐 8만 원 정도 대가 지지가 될 거다 그 생각을 해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더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머님 아예 이거 대응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이쪽에 집중을 너무 많이 해버리신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나쁜 기업은 아니지만 좀 비싸게 과한 비중으로 좀 매수를 하신 거? 그게 좀 안타까운 거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은 그냥 보유하세요, 어머니. 네네. 8만 원 언저리 때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예. 그래도 보유를 하세요. 그러면 네. 네. 다시 10만 원대로 다시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비중을 좀 줄이든가 좀 더 가져가든가 그렇게 해서 좀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적이 꺾이진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올 모멘텀은 충분할 거예요. 이게 사양 산업이 아니거든요, 어머니. 네. 사양 산업이 아니고 시대에 맞물리면서 성장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시 올라갈 거예요. 다시 올라갈 거니까 지금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참으시고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네. 그리고 한 10만 원 언저리 9만 원 중반에서 10만 원 정도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성원 투자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더 좋은 비주원, 추세가 깨졌다, 실적은 좋다, 1년 정도 본다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밀려도 좀 추가 매수 의견은 금지를 해주셨고요. 다시 10만 원대로 올라가면 다시 전화달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유튜브에서 들어왔는데요. 서울 바이오시스, ICD, 그리고 문자로 JNK 히터입니다. 이 세 종목들은 이주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서울 바이오시스 유튜브에서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자, 지금 서울 바이오시스 같은 경우 섹터 자체가 뭐 제약이나 바이오 쪽은 지금 계속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코덱스에서 이제 상장해서 이렇게 넘어온 회사인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심 가격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온 부분이고. 중심 가격대에서 이렇게 이제 반등 흐름 한번 나와주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보시는 것처럼 고점권에 매물대 강한 구간에서 고점 형성하면서 거래량 많이 터졌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밀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항 구간에 도달한 종목들이 거래량이 좀 역대급으로 터지는 경우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2만 원에 지금 매수가신데요. 돌파 매매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요 2만 원이라고 하면 뭐 요런 날 돌파로 갭 떠서 이제 올라가는 날 한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매매를 하셨다면 뭐 짧게 수익을 좀 챙기셨으면
아쉬움이 좀 남네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바이오는 하락 트렌드에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16,000원대 이 앞에 지지를 받아줬던 요 구간까지 지금 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요 저항 구간을 이제 어떤 식으로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추세대 상단까지는 반등 흐름이 좀 나와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요 회사의 어떤 파이프라인적이라든지 개별적인 재료나 이슈 부분이 살아있다면 그런 부분들 부각점에서 올라올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 이번에 만약 15,000원을 깨게 된다면 그런 희망은 좀 버리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마지노선으로 15,000원 정도는 손절가를 잡으시고요. 만약 여기 16,000원대 저항 구간에서 잘 올라와서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면 19,000원 정도 저항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좀 타협을 하셔가지고 손절을 하시는 방향. 어찌됐든 손절 의견입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ICD 지금 문의를 주셨는데 매수가 18,000원에 비중 10%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문의를 주셨어요. OLED 관련 섹터들 지금 뭐 박스권 흐름이라고 하면 박스권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OLED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디스플레이 산업 쪽은 지금 LCD에서 OLED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해둘 수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보시면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이제 추세선 하단 부분까지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저점을 잡고 지금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여기서 못해도 기술적인 반등 흐름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요. 충분히 추가 매수가 가능한 위치다. 그리고 가능한 섹터고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가 매수 관점으로 오늘 조정 나올 때 매수 가능하고요. 한 21선까지는 뭐 이렇게 분할로 여러분들 조금 더 모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CD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요. 저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 나쁘지 않을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2만 원 이상 상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섹터고 실적도 그렇게 잘 나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인데요. JNK 히터입니다. JNK 히터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 뭐 이런 데 지금 부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소 충전소, 뭐 저장 장치, 수소 추출기 생산 업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수소 관련주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전기차나 수소차 지금 보면 조정을 좀 꽤나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기업적인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고 박스권 하단에 지속적으로 좀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돌림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반등하는 흐름이 좀 잘 나와줄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약에 이제 종가의 5일선을 회복해 준다고 하면 단기적인 뭐 저점 구간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종목 8,500원 매수가시면 한번 이대로 보유를 해보세요.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뭐 시장이 뭐 크게 뭐 부러진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전기차나 수소차 이쪽 관련 섹터들도 단기적인 반등 흐름들이 한 번씩 잡힐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이대로 보유해 보시고요. 비중 50%는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오게 되면 적당히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 바이오시스 추매를 여쭤보셨는데 16,000원대 저항에서 올라오면 또 19,000원대까지 손절가라도 잡아주셨고요. ICD 오늘 조정 나왔을 때 좀 살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선까지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까지 세워주셨고요. JNK 히터 매수 가격대까지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좀 너무 높아서 매수가 오면 적당한 정리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755번님 전화 주셨고요. 네, 대한유화 매수가는 32만 5천 원, 비중은 40%, 현재 9%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0755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바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전화 연결이 안 됐으니까 지금 좀 보면 40%를 매수하셨어요. 32만 5천 원에. 이게 단기로 좀 보신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이게 지금 29만 원짜리 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요거 좀 지지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지지, 만약에 이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이것도 시세 흐름들이 크게 나왔던 상황이라 이게 지금 가격 조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좋아요. 2차전지 소재 쪽에 있어서의 재료가 있고 이슈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2차전지 쪽 섹터 종목군들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같이 밀렸거든요. 근데 이게 저점이 깨지게 되면 조금 더 밀릴 수 있어 보여요. 한 27만 원대 초반짜리 때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중이 40%시라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고 대한유화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좀 괜찮아요. 거기다 2차전지 쪽에 있어서 분리막 쪽의 소재 거기에 있어서의 쓰임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러면 올해 크게 상승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정기로 좀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조정기를 버틸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더라도 일단 매수가율은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한 35만 원대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무난하게. 그럼 그때 뭐 더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좀 비중을 축소하시든지 그걸 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한유화 상승에 대한 조정기다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 말씀해 주시면서 또 실적은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도 35만 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보자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429번님 전화 주셨고요. 세원 매수가는 6,850원, 비중은 20%, 현재 14%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3429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전화가 끊어졌는데요. 상담 좀 바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원을 매수를 좀 하셨어요. 6,8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친환경차, 전기차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슈가 생기면서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왔어요. 비중이 20%인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볼 게 반도체 쇼티지 얘기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메이커 업체들 생산량이 150만 대 감산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직격탄을 맞는 건 자동차 부품주가 될 겁니다. 물론 현대기아차도 영향을 받겠지만 시장에 있어서는 이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화 연결 됐으니까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입니까?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소리 들리세요? 여보세요? 소리 들리시냐고요? 예. 핸드폰 들고 통화하세요, 아버님. 예. 세원을 6,850원에 매수하셨어요? 예.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아버님 이거? 그냥 뭐 한 달 정도만 더 가려고 그래서 했어요. 단기로. 단기로? 예. 그 왜 한 달 정도를 왜 들고 가시려고 했어요? 이걸 매수하고 나니까 또 매수가 난 뒤에 다시 보니까 뭐고 올라갔는 게 그거 뭐고 이게 너무 고가에 샀는 것 같아가지고 또 사자마자 내려가서 한번 지켜보고 매도를 하려고 자꾸 이러가네. 어차피 한 달 정도를 보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 이거 손절은 얼마 해야지 이런 계획은 있으셨어요? 손절은 한 7천 한 500원 정도는 왔습니다. 손절이요? 손절은 그냥 뭐가 참 손절은 대충 뭐고 한
6,500원. 6,500원에 손절하시려고 했는데 왜 손절 안 하셨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난 때려 죽여도 손실보고 못 팔아잖아요, 아버님. 그죠? 예. 근데 왜 단기를 하세요? 제일 어려운 게 단기예요, 아버님. 아버님 보니까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돈 다 날립니다, 아버님. 이게 예.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예, 예, 예. 모르고 주식했다가 그 돈 다 날려요. 예. 과거에 어른들이 주식은 도박이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주식해갖고 다 날려먹었으니까 도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짧게만 봤으니까. 예. 근데 아버님도 똑같이 짧게 보신단 말이에요. 공부는 한 개도 안 하시고. 예. 이거 더 저기 빠질 수 보기에- 있습니다, 아버님. 예, 이게요. 그 빠질 수 있어요. 더 빠질 수 있죠. 당연히 지지라인 때가 깨졌는데. 그걸 그러면요. 한국 경제 TV에서 그날 한 2시, 오후 2시 경되는데 세연이 앞으로 좋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생각 그거고 없이 그냥 뭐고 한국 예. 경제고 뭐고 거기서 이거 지금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쪽 나름이고 여긴 여기 나름이니까. 그죠? 예. 어. 예. 자, 그리고 바로 단추를 눌렀더니만은 이렇게 됐던데. 자, 아버님. 예. 중요한 거는 세원이라는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아버님이 보유하고 계세요. 그죠? 예.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 지금 앵커님, 이용석 앵커님이랑 저랑 둘이 있어요. 그죠? 예. 저는 세원, 이거 더 빠질 수 있어요. 막 안 좋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용석 앵커 얘기는 이거 세원 좋아질 거고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갈렸어요. 그러면 예. 아버님 입장에서는 안 좋은 얘기보다는 좋은 얘기만 귀에 솔깃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 그래 되시겠어요? 아버님? 이게 뭐고 테슬라하고 현대하고 기아하고 납품한다고 아주까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예. 움직였어요. 그죠? 예, 어. 맞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움직였어요. 예. 자동차 뭐 판매 대수나 현대나 기아나 테슬라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자동차 판매 대수를 보면 늘어났어요. 늘어난 게 맞아요. 예. 늘어난 게 그리고 늘어난 게 맞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때 주가는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그때 오르고라고는 안 올라갔지요. 어찌됐든 간에 1,200원대부터 8,700원까지 6배가 올라갔잖아요. 7배가. 예. 그죠? 예. 그러면 그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으면 계속적으로 못 올라가겠죠. 일정한 부분 조정을 받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버님? 예. 테슬라랑 현대랑 뭐 이렇게 공급한다, 뭐 한다 해서 다른 자동차 부품들 다 올라갔어야죠. 2차 전지 예. 전기차로 다 올라가는데 2차 전지 계속 올라갔어야죠. 예. 근데 안 올라가잖아요. 예. 쉬어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세원도 쉬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이거 5,000원대 초반까지도 빠질 수도 있어요. 자, 예. 두 번째. 이게 뭐 테슬라도 납품한다, 뭐 한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예. 테슬라 납품하고 뭐 하고 있는데 작년 실적은 20년 실적은 19년도보다 안 나왔어요. 예.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는데 얘가 왜 안 나왔을까요? 실적이? 그 한운 시스템도 관련이 있다 하는데 거기가 납품하고 자, 어찌됐든 간에 실적은 안 나왔어요. 그죠? 예. 주당 자산가치 1,920원짜리에 자동차 부품 섹터들 중에 PBR 1배가 안 되는 기업들 많아요. 어찌됐든 예. 간에 세원은 자동차 쪽 섹터에 있어서 밸류적으로 높아요, 아버님. 예. 그러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예. 아버님께서 이걸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셨어요. 예. 테슬라랑 현대랑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실적이 좋아질 거야라는 거는 알고 계세요. 그죠? 예, 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예. 단기로 보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걸 들고 갈 거예요. 단기로 보셨다면서요. 손절도 잡아놓으셨는데 손절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손절 안 하셨다는 얘기는 그래도 좀 미련이 있기 때문에 단기로 갔다가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러면 그렇죠. 요거를 매수가 위로는 올라올까? 이게 첫 번째 고민이실 거고 아버님은 예. 그럼 여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고민을 하실 거고 예. 그다음에 이거 그럼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추가 매수해서 더 단가를 낮춰도 될까요? 물어보실 거고요. 추가 아닌가요? 할 생각은 없습니다. 추가 매수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이라도 팔고 뭐 딴 걸 갈아탈까도 싶고. 다른 걸 답답해서. 뭘로요, 아버님? 뭐 건설 쪽이라든지 뭐. 건설이요? 예. 건설도 빠지고 있는데 지금. 자, 아버님 건설이 또, 일단 요거는 예. 주가는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예. 이게 빠지면 저는 한 5,300원, 5,200원? 그 정도 때까지는 빠질 수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예. 그러면 손절해보고 더 빠지면 다시 차든지 안 그러면 뭐 완전히 뭐 딴 걸 갈아타는 게 안 낫겠습니까? 주식은 대응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5,300원 요 언저리 때까지 빠질 것 같은데 저점도 깼고 오늘. 근데 거기까지 안 내려왔어요. 손절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건. 그죠? 5,300원까지 기다렸다가 거기 거기서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빠질 수도 있지만 덜 빠질 수도 있죠. 자, 5,300원까지 기다렸다가 계속 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버님. 예. 예. 지금 이거 손절은 늦었어요. 예. 손절 늦었고 반등 타이밍 기다렸다 하셔야 되고요. 예. 만약에 짜증나 손절할 거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6,000원대 위에서 하세요. 6,000원대에서. 아, 예. 6,000원대에서 손절을 뭐 하시든 비중 축소를 하시든 하시고요. 예. 이거 반등 나오면 한 6,500원 언저리 때까지 반등 나올 거예요. 예. 그럼 그때 일단 뭐 한 50%만 손절 일단 6,000원 들어오면 한 반도만 손절해보고 기다려보고 그런 거 그때 하시고요. 예. 단기인지 투자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손절가 딱 정해놨으면 그거 칼로 손절하세요. 아,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세원 단기로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더 빠질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5,000원대 초반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절은 6,000원대에서 하자는 의견 주셨고요. 반등 나오면 6,500원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전해 주셨네요. 자,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탑 엔지니어링, 현대그린푸드, 쌍용 정보통신, 롯데케미칼인데요. 지금 4종목입니다. 이 종목들은 이주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탑 엔지니어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엔지니어링 언제 탑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글쎄요, 탑 엔지니어링이 언제 탑이 될까요? 저도 뭐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이제, 2차 전지, 뭐 전자장비라든지 이제 전장 부품, 뭐 토비스에 이제 납품도 하고 있고, 한 그런 회사인데요. 바닥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가격대가 한 요 정도, 8,850원 정도가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추세 하락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을 이제 벗겨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추세 저항만, 잘 벗겨내준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뭐 상승 흐름으로 추세를 좀 전환시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기술적으로 뭐 반등 나올 수 있는 중심 가격 정도, 한 10,000원대 정도까지는 올라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비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한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바닥권에 있으니까 뭐 크게 무리 없을 것 같다라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의 주신 부분이 현대그린푸드예요. 현대그린푸드, 제 생각에는 지금 사야 되는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600원, 요 고점 구간에서 이제 뭐 상승 추세 이대로 이어서 시세가 나올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나 봐요. 일단 지금 이 현대그린푸드가 조정을 받는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그 대기업들에서 이제 그 직원들, 식사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요번에 이제 그걸 공개 입찰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4조 정도의 시장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던 부분을,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아직 뭐 입찰에서 이제, 뭐 배제가 되지 않는다 하면, 여전히 사업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뭐 너무,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데서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요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항권을 좀 돌파해놨던 구간까지 조정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한 10,000원 언저리까지는 일단 반등 흐름 한번 나올 가능성 높으니까 여기서 뭐 신규 매수도 가능하겠지만 뭐 10%시니까 한번 추가 매수 10% 정도 더 하셔가지고 상단 낮추신 이후에 한 11,1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은 쌍용정보통신이에요. 쌍용정보통신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이렇게 개파락에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유상증자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악재가 좀 있었나 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상패 시즌은 끝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실적이 이제 작년에 좀 많이 안 좋아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부채 비율도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게 제 생각에는 뭐 전환 사채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부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롯데케미칼 쌍용정보통신 같은 게 1,580원의 그 매수가신데요. 여기 순저가 한 1,400원 잡으시고 요 구간 이탈 안 한다면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매수가 위로는 한번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게 되면 뭐 요거 그냥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시장이 좀 중심에 드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아니면 뭐 투자를 하셔도 그런 종목들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셔서 요거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일단 비중 작으시니까 한번 가지고 계시다가 반등 나오면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케미칼인데요. 롯데케미칼. 자, 롯데케미칼 지금 31만 원의 비중이 10%신데 롯데케미칼도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의 흐름이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제 정고점 저항 자리 이렇게 이제 매물대가 좀 강하게 있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와서 지속적으로 이제 좀 파동을 만들어내다가 이제 추세가 꺾이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모습이거든요. 롯데케미칼은 앞전에 2월 달에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올 때 신고가 갈 때 보면 갭을 이렇게 열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이 구간만 뭐 어떻게 내려와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흐름이 잡힌다고 하면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뭐 실적 대비해서 작년에 실적이 좀 많이 부진하긴 했는데 기존에 있던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뭐 그렇게 과도하게 올라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자산 대비해서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요번에 1분기 실적 시즌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컨센서스는 뭐 1조 7천억 정도 이렇게 잡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은 손절보다는 일단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비중 한 10%시니까 만약 이 지금 제가 지지 라인으로 그어놓은 28,000 뭐 한 500원 정도 28만 5천 원입니다. 28만 5천 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한 비중 10% 정도를 분할로 천천히 매수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하방으로는 뭐 25만 원까지 열어두시고요. 가져가시면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시고 내려오면 싸게 잡는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탑 엔지니어링 뭐 크게 무리 없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요. 현대 그린푸드 사야 하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가 매수 후에 1,100원까지 보자 전략 세워주셨네요. 쌍용정보통신 매수가 위로 왔을 때 정리 의견 주셨고요. 롯데케미칼 1분기 실적 체크해보자 상승 나올 수 있다. 손절보다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정재 의원님 오늘 뭐 많은 분들께 또 도움 주셨는데 오늘 특히나 좀 손실이 크신 분들도 상담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오후장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오늘 오후장은 좀 급하게 하지는 마세요. 아마 수익에 좀 굶주리신 투자자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니까. 근데
이게 급하게 먹으면 체합니다. 체할 수 있어요. 체할 수 있다는 얘기는 손실을 좀 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 들어가는 것보단 밑에서 받아먹는 게 좋을 거예요.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공격적이거든요. 공격적인 투자자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대응을 철저히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아니면 비중으로 조절을 하든가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이나 내일 옵션막이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조금 눌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받아먹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급하게 하지 말자. 급하게 먹었을 때 체할 수도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 저점 매수하자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